오늘은 지금까지 리눅스 강의하는 다른 내용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이렇게 강의 내용들을 만들었었는데 기초적인 내용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의미로 리눅스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좀 알아야 할 만한 뉴스가 한 가지가 있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본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로키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로키 리눅스라는 배포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로키 리눅스라는 또 다른 이제 배포판 조직 커뮤니티가 이제 만들어져서 열심히 지금 로키 리눅스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키 리눅스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Goodbye CentOS Linux from Red Hat, Hello Rocky Linu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CentOS와 뭔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CentOS는 아시겠지만 레드햇 계열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포판입니다.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 CentOS였는데 2004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됐고 그렉 커처, 로키 매크로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2004년도에 설립이 된 거죠. 물론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오늘 주제에 등장하는 사람이라서 이 두 사람을 일단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4년도에 설립을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CentOS는 이제 지향하는 것이 안정적인 레드햇 계열의 배포판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배포판을 만드는 거여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2.1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항상 CentOS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발표가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다운스트림 디스트리뷰션 같은 그런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레드햇과 완전히 호환이 가능한 그런 배포판이 된 거죠. 그래서 2004년에 설립이 되고 최초의 배포판 버전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2.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entOS 2.0이었습니다. CentOS 1.0은 없습니다. 2.0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랑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랑 완전히 호환이 가능한 클론이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클론 버전이다. 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좋은 배포판이었고 꾸준하게 이제 계속 나오죠. 알레치 그러니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새로운 버전을 발표하면 몇 달 뒤에 CentOS가 똑같은 버전으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배포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로 넘어와서 레드햇이 CentOS를 뭐 인수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인수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뭐 조인 이런 얘기를 쓰는데 조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합쳐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드햇이 CentOS를 이제 지원해주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핸들링하는 것으로 해갖고 이제 합쳐지게 된다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정책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레드햇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세 가지의 스텝 같은 거를 만들면서 배포판의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양옆으로 CentOS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데 앞에
CentOS를 둡니다. 그거를 이제 업스트림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개발용으로 그러니까 배포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테스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배포판을 CentOS 스트림이라고 해갖고 만들어요. 그 목적은 CentOS 스트림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버전업이 올라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버 같은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이제 먼저 선 반영을 해서 테스트를 다 하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다가 이식시키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이제 개발용 배포판처럼 CentOS 스트림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RHEL,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얘는 이제 돈 받고 판매하는 애다 보니까 새로운 버전을 딱 발표를 하기 전에 안정성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버그 이런 거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정도면 배포하면 릴리즈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 새로운 버전을 내놓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안정성과 그리고 버그 패치, 버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CentOS가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의 차이는 없었어요. 오히려 CentOS가 뭐 버그 같은 분야 쪽에서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보다 더 잘 반영되어 있는, 버그 패치가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배포판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얘가 먼저 나온 다음에 CentOS가 후속작으로 나오는데 그동안에 발생된 버그도 CentOS에서는 패치가 돼서 이제 릴리즈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CentOS 8은 이제 RHEL 8 버전을 가지고 만든 거였는데 이걸 만들어서 2029년 5월 31일까지 서포트를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CentOS 8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작년 2020년 11월 달인가요? 11월 달, 10월 달 그쯤에 레드햇 이 회사가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느냐? CentOS 8를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지원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CentOS는 더 이상 안 만들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웃기잖아요. 그렇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기반으로 다운스트림 배포판이었던 CentOS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고, 원래 2029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거를 2021년이면 올해잖아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1년까지만 하고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CentOS 스트림, 업스트림 테스트용으로 하고 있는 이거는 남겨두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걸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황당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테스트 버전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쓰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다운스트림 안정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다운스트림 CentOS를 없애버리고 CentOS 스트림만 남겨놓는 겁니다. 베타 테스트용인데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레드햇이 CentOS를 죽였다. 이것이 리눅스 커뮤니티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슈가 됐었고, 어떻게 베타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는 CentOS 스트림을 미션 크리티컬한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 쓰라고 하는 건지 말이 안 된다. 결국엔 이거는 레드햇의 의도는 결국에 돈 주고 이거 사서 쓰라는 거죠. 안전성을. 요거 쓰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CentOS 스트림 쓰는데 불안하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러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돈 주고 사세요.
이런 의도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CentOS 다운스트림 배포판을. 상업적인 어떤 이익이나 그런 걸 위해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욕먹었겠죠. 이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리눅스 커뮤니티가 작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확실히 이런 뭐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봐야죠. 이런 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레딧이라는 회사가 사실 리눅스 발전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회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또 운영됐던 거를 이렇게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거냐. 그건 좀 약간 좀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CentOS를 처음에 창립했던 그렉 커처라는 사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아재죠, 아재. 이분이, 그러면 CentOS 이제 관두고, 새로운 배포판을 만들어야겠다. 이 새로운 배포판은 똑같이 RHEL을 복제해서 만들 거다. 과거에 CentOS가 했던 것처럼. 근데 CentOS라는 거는 이미 이제 레드햇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새로운 배포판을 내가 만드는데 배포판 이름을 럭키 리눅스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레커처가 이제 말을 한 건데 지난 CentOS 시간을 되돌아보면 나의 협력자, 코펀드 같은 공동 설립자인 락키 맥코로가 있었다. 이름이 럭키 맥코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이분은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에요.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서. 그 고인은 이제 CentOS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럭키 리눅스를 여러분들에 소개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GitHub 저장소가 이렇게 있고요. 트위터도 개설이 됐습니다. 포럼도 만들어져 갖고 열심히 지금 보면 이제 커뮤니티 업데이트 January 202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시면 럭키 리눅스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개발자다, 여기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슬랙 페이지가 있습니다. 슬랙 많이 쓰잖아요. 슬랙 이용을 해서 신청을 해갖고 이제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공동 설립자 럭키 맥그로우 이런 사람 이름인데 이 럭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럭키 산맥 할 때 그거랑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럭키 리눅스를 소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럭키 리눅스는 친구 이름을 가져다 쓴 거겠죠. 럭키 산맥 할 때 럭키랑 그냥 똑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친구 이름을 기리면서 이제 이름을 지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로고가 필요한데 항상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것도 만드는 것도 참 고민인데 로키라는 것이 로키 산맥이라는 게 똑같으니까 이제 산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드햇이 점점 악랄해지는 건지 좀 그렇다는 겁니다. 로키 리눅스는 그 2분기 2021년 2분기를 목표로 릴리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2분기면 이제 뭐 반년 정도는 지난 상태니까 올해 여름쯤 되면 럭키 리눅스를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걸 목표로 열심히 현재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이렇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고 럭키 리눅스 말고 이제 CentOS 8은 이제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끝나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원을 못 받을 테니까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CentOS를 계속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대체할 만한 이제 배포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로키 리눅스도 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오라클 리눅스가 있습니다. 오라클 리눅스. 오라클 되게 유명하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 압박이나 뭐 그런 건 뭐 걱정이 없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심지어 커널 개발자들도 보유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커널 튜닝하는 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언브레이커블 뭐 커널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튜닝한 커널을 이제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공짜예요. 오라클 리눅스. 오라클이 만드니까 뭐 돈을 내고 뭐 써야 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짜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냥 There is no license cost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공짜죠, 공짜. 대신에 이런 어떤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인프라스트럭처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를 쓰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리눅스 서포트, 오라클 리눅스 서포트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리눅스는 사용하는 건 공짜인데 요걸로 가지고 뭔가 오라클 리눅스를 기술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그걸 기술 지원을 사는 거예요. 오라클은 이제 그걸 판매를 합니다. 베이직 버전, 뭐 프론티어, 프리미엄 버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사갖고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식으로. 그렇게 오라클 리눅스는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재정 걱정도 없겠다. 커널 개발자들도 좀 있겠다. 또 RHEL,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100% 호환되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닉스 리눅스라고 있습니다. 레닉스 리눅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배포판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클라우드 리눅스라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리눅스는 호스팅 업체가 뭉쳐서 만든 배포판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배포판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시 또 좀 더 최적화된 배포판을 만들겠다. RHE,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호환되는 좀 더 최적화된 거를 만들겠다 해갖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목표는 똑같습니다. 럭키 리눅스랑 거의 비슷하게 2021년 2분기를 목표로 릴리즈를 목표로 해갖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할 배포판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고 레드햇과 호환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프링데일 리눅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독특한 리눅스입니다. 얘는 이제 과학용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용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학계에서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널리 쓰입니다. 과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리눅스로는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언티픽 리눅스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이언티픽 리눅스라고 있는데 사이언티픽 리눅스는 뭐 과학 쪽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씬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씬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는데 스위스의 초거대 강입자 가속기 유명하죠. 그거를 운영하는 조직이 씬이에요. 씬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과학 연구나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리눅스가 필요해 갖고 만들어진 게 사이언티픽 리눅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씬에서 이제 가져다 쓰는 건데 그야말로 과학의 실전 현장에서 쓰는 배포판이 이제 사이언티픽 리눅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언티픽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페르미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페르미 연구소에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사이언티픽 리눅스는 버전이 14버전이에요. 14버전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14버전이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버전 7버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14년도를 끝으로 새로운 배포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전에서 쓰고 있는, 과학 현장에서 쓰고 있는 리눅스다 보니까 빨리빨리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막 적용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갈아엎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새로운 배포판을 뭔가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굉장히 느린 그런 감이 있는데, 스프링데일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계에서 쓰긴 합니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학교육 쪽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대학교 이런데 많이 쓰고, 실제로 이 스프링데일 리눅스를 서포트하는 기관이 프리스턴 대학교예요.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갖고 메인테너스 해주는 건데, RHL, 레드 계열이죠, 얘도.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으로 완전 호환되는 리눅스를 만든 겁니다. 과학계에서 쓰기 위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스프링데일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커머셜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쓰기는 약간 좀 뭐하죠, 얘는. 목적이 완전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ntOS 8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오라클 리눅스, 레닉스 리눅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린 라키 리눅스 3개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좋고 오래 갈 것 같은 거는 이제 오라클 리눅스가 좀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라키 리눅스 CentOS의 뒤를 잇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고, 레닉스 리눅스 역시 주목할 만한 교육판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런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CentOS를 쓰시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좋고, 아마 지원이 끝나면 아마 전환 작업을 대규모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어떤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뭔가를 써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라클 리눅스를 일단 권장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레닉스 리눅스나 라키 리눅스는 나오는 거 보면서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좀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라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떤 특정 회사가 이제 지원을 안 해줘요.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레드햇이라는 거대 회사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있는 회사가 이제 돈줄을 대고 있는데, 럭키 리눅스는 이제 돈줄을 대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커뮤니티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과거에 센토스도 그 커뮤니티로 이제 운영될 때는 굉장히 부침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돈이 없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웹판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민트 리눅스. 민트 리눅스가 한 1년 전쯤에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돈이 없다, 더 이상 이걸 커뮤니티를 유지할 만한 그런 자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펀드를 또 받아갖고 되살아난 경우이죠. 돈 없이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단한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레커처라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어떤 이상을 현실로 이제 구현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슈가 컸던 센토스, 로키 리눅스 관련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됐거나 센토스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배포판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걸 대체할 만한 로키 리눅스에 이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